안녕하세요. 사내고등학교 1학년 강의를 맡게 된 김현성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시험을 봤을 때 기초에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강의를 보시고 기초학력에 안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단한 친구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문학으로 마음 열기라고 되어 있네요. 문학으로 마음 열기. 문학 소통의 개념과 문학 소통 활동. 개념. 문학 작품을 생산하고 수용하는 활동을 작가, 작품, 독자 간의 소통 활동으로 간주하는 것이래요. 그 다음에 문학 소통 활동. 독자의 작품의 상호작용, 작품을 매개로 작가와 독자와 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모두를 포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소통의 특성으로는 현실, 작가, 독자 이렇게 있을 때 현실과 작가가 작품으로 들어가고 그 작품을 독자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회현상, 문화현상의 일종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아름다움이나 재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요겁니다. 서정갈래이에요. 서정갈래라는 것은 이 정서라고 하는 감정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서정갈래 특성과 문학적 형상과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건 필요 없고. 서정갈래 개념과 특성. 서정갈래에는 작가의 주관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문화 양식입니다. 그래서 작품 속에는 화자가 나옵니다. 화자가 작품 속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화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세워 개인이나 사상이나 정서를 운율이 있는 언어로 형성합니다. 운율이 존재해요. 운율이 있어요. 그래서 운율이라는 것은 이제 운율이라는 건 리듬감이죠, 리듬감. 예를 들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율이 느껴지게 되겠죠. 다음에 비유, 상징, 단어, 역설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함축적으로 깊게 꾹꾹 눌러 담아서 표현을 합니다. 비유, 상징, 단어, 역설. 요거를 배웠는지 아직 모르겠네요. 요거 어려운데 비유, 상징, 단어, 역설 나왔으려나? 나오면 열심히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이나 상황을 감각적으로 구체화한다. 그래서 서정관리는 상당히 감각적이면서 정서를 드러내고 함축적이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서정관리의 구성 요소로는 정서, 운율, 심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서. 시를 통해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여러 감정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슬픔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기쁨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정서를 직접적으로 밖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속으로 숨겨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운율인데요. 시에서 단어의 배열과 글자의 소리를 통해 생기는 음악적 효과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처럼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아리랑을 두 번 쓰잖아요. 이렇게 글자 수랑 이 단어에 똑같이 해서 똑같은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말들을 써가지고 이제 노래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이런 식으로 비슷한 구조를 가져감으로써 리듬감인 운율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심상입니다.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그려지는 감각적인 모습이나 느낌을 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해서 진짜 돌을 던지고 있는 한 꼬마 소년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지 않아요? 머릿속에? 그런 것들을 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밑에는 패스를 하고요. 다음에 서사갈래입니다. 서사갈래라는 것은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불비롭고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사갈래의 개념과 특징으로는 허구적 인물이나 사건을 특정한 시점에서 서술하는 문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서사는 구라예요. 허구입니다. 허구. 거짓말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특징은 작가가 내세운 서술자를 통해 사건을 전달합니다.
화자와는 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화자는 시에서는 화자라고 얘기하고, 시에서는 화자, 소설에서는 서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친구가 서술자고요.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에 따라 문학적 효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체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시점과 문체를 사용하죠. 시점을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뭐 1인칭 주인공, 2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그 다음에 작가 관찰자 시점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배우면은 다 외우셔야겠죠. 그 다음에 주제, 구성, 문체가 있습니다. 주제라는 건 작가가 작품을 통해 전하고 싶은 내 생각으로 작가가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등이 담겨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구성, 인물과 사건, 배경을 의도적으로 짜임새 있게 배열한 것으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순서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인물과 사건의 배경을 의도적으로 짜임새 있는 배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있는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갈등이 존재하죠. 이 캐릭터들의 갈등이 있어야지 이야기가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다음으로 문체인데요. 문체는 작가가 글을 쓰는 방식과 관련하여 문장에 나타나는 개성이나 특성을 의미합니다. 작가가 글을 쓸 때 각 작가마다 드러나는 문체가 다 다를 수 있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아주 간단하고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의가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초에 안 걸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강의를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하시고 1등급 하세요.